공부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책상에 앉는 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머리는 해야지 하는데 몸은 자꾸 침대에 눕고 손은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죠.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하고 자책해 본 적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사실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다 똑같이 게으른데 왜 어떤 사람은 성적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일까요? 그 차이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뇌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암기 잘하는 방법. 먼저 암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책 펴놓고 이렇게 읽어요. 형광펜으로 줄 쫙쫙 긋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싶죠. 그래서 안심하고 책을 덮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각된 유창성입니다. 1980년대에 인지심리학자 비오크 부부가 발견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으로만 익숙해진 걸 뇌가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뇌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저장을 멈춰버려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 써봅니다.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내고 말로 설명해 봅니다. 이 개념을 친구한테 설명한다면 뭐라고 할까? 이게 바로 테스트 효과입니다. 2006년 미국 워싱턴 대학의 레디거와 카피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단순히 읽는 것보다 꺼내는 연습을 한 학생들이 일주일 뒤 기억률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실제로 전교 1등 학생들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책 보고 나서 꼭 덮고 외워봐요. 안 되면 다시 보고 또 덮고. 요즘 화제가 된 과학고 진학한 개그맨 오정태 씨의 딸도 그렇습니다. 이해력을 높이려고 칠판 앞에서 직접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죠. 이 모습이 딱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꺼내는 방식으로 복습하라는 테스트 효과를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꺼내는 방식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뇌는 꺼내본 것만 진짜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해하기 싫은데 참고 하는 방법.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나옵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책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 보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밤 되면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게 반복되면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땐 이 방법 써보세요. 5분 법칙? 딱 5분만 하자. 공부도 운동도 그냥 5분만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 완벽한 컨디션,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안 옵니다.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뇌는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고 미완성 상태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5분만 시작하면 뇌가 알아서 이거 끝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해보면 압니다. 5분 하다 보면 10분 되고 10분 하다 보면 30분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그냥 속담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 졸리고 딴 생각 날 때 집중하는 법. 그럼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앉아는 있는데 자꾸 졸리고 딴 생각 나요. 이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뇌는 원래 오래 집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한두 시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뇌 피로만 쌓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모도로 기법. 1980년대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만든 방법인데요. 25분 몰입하고 5분 쉬는 겁니다. 뇌가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단위가 25분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 스위치. 자리 바꾸기, 자세 바꾸기만으로도 뇌의 주의가 전환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맥락 변화라고 하는데요. 환경이 바뀌면 뇌가 새로운 일이 시작됐구나 인식합니다. 그래서 카페 가면 집중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진짜 쉬어야 합니다. 핸드폰 보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뇌에게 또 다른 자극일 뿐입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깐 산책이나 스트레칭. 이게 진짜 휴식이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집중력이 확 살아납니다. 4. 외운 걸 안 까먹는 방법. 자, 그럼 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 때 되면 까먹어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벼락치기는 단기 기억만 남기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1885년에 발견한 망각 곡선을 보면 사람은 배운 걸 하루 만에 70% 이상 까먹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거의 10%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산 학습. 1일, 3일, 7일 간격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단기 기억은 해마에 저장되는데 반복적으로 인출하면 대뇌피질로 옮겨가면서 장기 기억으로 고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수면의 힘. 자는 동안 뇌는 쉬지 않습니다. 낮에 배운 걸 정리하고 연결하고 저장하죠. 201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공부 후 충분히 잔 학생은 안 잔 학생보다 기억 정확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전 10분 오늘 공부한 거 떠올려 보세요. 책 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기억 강화 루틴입니다. 올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공부는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집중 싸움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10시간 공부했어. 근데 그 중에 진짜 집중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3시간? 2시간? 아니 어쩌면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교 1등들은 다릅니다. 집중 시간은 짧아도 질 높은 몰입을 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상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빠져드는 그 상태죠. 그 몰입으로 2시간 공부한 게 딴짓하면서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집중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6. 천재성에 대한 오해.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꼭 머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들, 아인슈타인, 뉴턴, 마리 퀴리, 에디슨, 이들은 단번에 답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하며 틈틈이 연구했고 상대성 이론도 수십 번 실패와 수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이라고요. 현대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실패를 반복하며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성취를 이뤘다는 연구 결과죠. 천재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과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테스트 효과, 5분 법칙, 포모도로 기법, 분산 복습 그리고 수면, 이것을 실천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불릴 겁니다. 와, 너 진짜 천재 같다. 결국 공부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습관과 꾸준함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부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읽고만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꺼내고 실행하는 쪽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공부 루틴을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뇌의 원리를 알고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누구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